반려동물과 즐겁게 살기. 슬기로운 반려생활. 반려동물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키우기 위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원헬스 동물의료센터 노태균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강아지와 고양이의 혈액형 그리고 수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두 분은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AB형. AB형이에요. 네. AB형. 저는 B형. 원장님은요? A형입니다. A형. 다 다르다. 저희 세 명이 다 다르네요.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혹시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고양이랑 강아지도 혈액형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강아지랑 아. 고양이도 혈액형이 있는데요. 예. 한국의 반려동물 수는 현재 한 860만 마리 정도로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7세에서 12세의 장년, 노년층이 거의 절반에 해당되며 반려동물이 노령화됨에 따라서 암, 수술, 내분비 질환이 크게 증가가 되고 있어서 긴급 수혈의 숫자도 덩달아서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네. 개도 혈액형을 갖고 있어서 잘못된 수혈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혈액형 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지나요? 강아지 혈액형의 명칭은 적혈구 표면 항원이라 부르는 DEA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예. 사람의 혈액형은 RH-형, RH+형을 포함하면 총 8가지로 나뉠 수 있는 반면에 강아지 혈액형 종류는 사람과 다르게 총 20가지 정도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고 중요한 혈액형은 DEA 1.1, 1.2, 1.3, 3, 4, 5, 7, 총 7가지 종류이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DEA 1과 7형입니다. DEA 1형은 급성 수혈 부작용인 적혈구 용혈을 일으킬 수 있는 혈액형이지만 거의 대부분 개는 DEA 1형에 대한 자연 발생 항체가 없기 때문에 이 혈액형의 혈액을 처음 수혈받는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DEA 1형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혈액형, 즉 DEA 1-를 가진 개가 DEA 1형 적혈구를 수혈받게 되면은 면역 반응으로 수혈받은 적혈구의 수명이 줄거나 미성숙 적혈구를 파괴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강아지는 사람하고 좀 다른 게 혈액형을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강아지는 독특하게 사람과 다르게 항원에 따라서 혈액형을 여러 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원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항원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강아지 같으면은 혈액형 또한 여러 개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DEA 1.1 혈액형을 포함하는 강아지가 거의 대부분 60% 정도 이상이며 네. DEA 1.2 혈액형은 상대적으로 희귀한 혈액형에 속합니다. DEA 1-는 오직 DEA 1-에게만 수혈할 수 있지만 네네. DEA 1 수혈받을 수 있지만 예. DEA 1.1과 1.2에게 수혈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한 혈액형에 속하게 됩니다. 예. 강아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혈액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가끔씩 DEA 4 혈액형만 가진 채 태어나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예. DEA 4 혈액형의 경우에는 수혈할 때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DEA 1-와 함께 헌혈할 때 환영받는 혈액형 종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DEA 7 혈액형을 가진 강아지들은 항체를 처음부터 가졌기 때문에 다른 혈액형으로 수혈받으면 안 되고 같은 혈액형끼리만 수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강아지는 보통 혈액형 검사를 막 태어날 때 사람처럼 미리 해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수혈이 필요할 때 예. 그때 이제 하게 되는 건가요? 보통 수혈이 필요할 때 할 수도 있고요. 예. 건강검진을 할 때 그렇죠. 그때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혈액형으로 하게 되면 큰일이 나는데 아까 예. 강아지도 뭐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예. 그랬는데 또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까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도 수혈을 잘못 받게 되면 큰일이 난데요. 네.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수혈 시 혈액형이 맞지 않으면 쇼크, 고열, 기절,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네.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사람은 태어나면서 혈액형이 뭐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하는데 예. 그럼 강아지들은 어떻게 뭐 검사를 따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예, 보통 강아지들은 혈액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병원에서 키트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DEA 1-1.1, 1.1을 확인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구분하지 않고 DEA 1 플러스 1-만 판정할 수 있는 키트를 사용합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는 DEA 1형만 판별할 수 있고 나머지 혈액형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수혈 전에는 혈액형 검사와 함께 반드시 헌혈경과 수혈받을 개의 혈액을 교차 반응시켜서 적합성 검사를 해야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적합성 검사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게 사람도 지금 이제 혈액이 모자라다라는 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맞아. 과연 개들은 이렇게 수급이 원활할까?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람들도 혈액 수급에 문제를 겪는 것처럼 반려견도 혈액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혈액은행에서 공급을 받기는 하는데 그 양도 좀 많지가 않았어요. 사람의 헌혈처럼 강아지 헌혈 문화가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한국헌혈견협회가 오랜 기간 노력하고 있고요. 네. 전국적으로 헌혈을 원하시는 보호자분께서는 한국헌혈견협회 공식 협력병원에서 헌혈이 가능하십니다. 우리 울산에서는 네. S 동물 메디컬 센터와 저희 원헬스 동물 의료센터가 한국헌혈견협회 공식 협력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헌혈을 원하시는 분은 병원으로 연락 주시거나 한국헌혈견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예, 이거 헌혈하면은 이제 사람들도 간단한 이제 뭐 어떤 질환이 있으면 못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럼 강아지도 이제 헌혈을 하러 왔습니다 하면 간단한 이제 건강 검진도 되고 하니까 이점이 맞습니다. 많겠네요. 예. 어. 특히나 이제 헌혈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전염성 질병을 앓은 적이 없고 심장 사상충과 기생충 예방을 하고 있는 2살에서 8살 사이에 몸무게 25kg 이상 강아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되고요. 헌혈을 할 때는 병원에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다 진행을 하고 네네. 헌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왜 우리는 이제 뭐 영화권 혹은 뭐 그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뭐 햄버거 교환권 이런 것도 주잖아요. 뭐 이런 건 혜택이 좀 있나요? 하게 되면? 예, 뭐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은 네. 이 강아지가 혹시라도 혈액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기도 합니다. 미리 그러면 했으면 좋겠네요. 즉시 주는 간식 같은 거는 없나 봐요. 그건 병원의 재량껏 재량. 저희가 조금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강아지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눴는데 그럼 예. 고양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고양이도 혈액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개체마다 혈액형이 다릅니다. 고양이도 또한 혈액형에 따라서 수혈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혈액형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네. 혈액형 검사는 피 한 방울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요. 동물병원에 방문할 있을 때 미리 검진받을 것을 추천하고요. 고양이 혈액형은 사람의 혈액형에서 O형을 뺀 A, B, AB형 세 가지로 나뉘고요. 예. 대부분의 고양이는 A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고양이도 이렇게 혈액형에 맞춰서 이렇게 수혈을 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고양이의 혈액형별 수혈 원칙은 사람과 같다고 보시면 네네. 됩니다. A형 고양이는 A형과 AB형 고양이에게, B형은 B형과 AB형 고양이에게, AB형은 AB형 고양이에게만 수혈할 수 있는데요. 다른 혈액형을 가진 고양이에게 수혈하면 발열, 오한, 저혈압,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급성 용혈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액형이 같다고 수혈이 다 되는 건 또 아닙니다. 네. 수혈 전 적합성 검사를 따로 받아서 부족한 반응이 올 때는 수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혈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양이의 경우에는 어미와 뱃속 새끼의 혈액형이 다를 경우에 새끼 고양이가 생후 9주 이내에 사망하는 페이딩 키튼 신드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양이는 교배를 할 때도 혈액형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또 몰랐네요. 오늘 이거 진짜 몰랐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 이제 고양이는 강아지보다 수혈 예. 받는 게 어렵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강아지와 다르게 대형묘가 좀 드물고 네. 강아지처럼 다른 혈액형으로 첫 수혈을 할 수가 없다 보니 강아지에 비해 수혈이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편입니다. 예. 고양이 몸에서 한 번에 체열할 수 있는 양이 50cc로 매우 적은 데다가 미리 체열했다고 하더라도 오래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혈액을 구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더욱이 B형 혈액형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구하기 힘들어서 반려묘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응급 상황을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페 같은 이런 활동들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예. 아이가 뭐 아픈데 지금 급히 B형 혈액형 있나요? 요렇게 하시는군요. 예. 그런 식으로 예. 서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도 아주 유익한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반려생활 원헬스 동물의료센터 노태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소리새